멸치 탈출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 1년? 멸치 탈출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3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운동 열심히 하면 몸은 커진다. 두 번째, 닭가슴살 가끔 먹고 프로틴 한 번씩 먹으면 충분하다. 세 번째, 식단은 완벽하게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맞는 말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다 틀렸습니다. 멸치를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저는 식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멸치들은 가장 중요한 운동도 해야 되지만 영양도 잘 챙겨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유튜브에서는 살 빼는 방법이나 아니면 운동 방법들 이런 것만 나와 있단 말이죠. 멸치들이 커지기 위한 설명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멸치들은 식단이 필요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해야 멸치를 탈출할 수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멸치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은 거의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운동만 해도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아, 그냥 운동만 해도 커지네. 운동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안 바뀌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때부터가 2단계 멸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몸의 변화가 더뎌지면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결론으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운동 시간이 엄청 길어지거나 오히려 회복이 안 돼서 중량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유전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것은 운동이 아니라 영양이에요. 저는 맨몸 운동 4년 하고 웨이트 3년을 했는데 그동안은 뭔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힘도 세지면 아, 그냥 몸도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운동 끝나고 어떻게 하면 더 무겁게 들 수 있을까 연구하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진짜 수백 번 자세 고치면서 한계를 넘으려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무게를 늘리는 거에 한계점에 도달을 했어요. 잘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힘을 세지는 거하고 몸을 만드는 거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역시나 운동 방법을 바꿨죠. 그 전에는 좀 힘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보디빌딩식으로 바꿨는데 생각보다 사실 큰 변화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자극을 잘 못 잡아가지고 이러나 보다 해서 무게도 거의 절반으로 떨구고 자극에 완전 집중하려고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은 무게로만 하게 되고 너무 자극만 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무게도 아니었고 자극도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기본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일단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양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들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막 헬창들이 단백질 막 이러는 거 좀 호들갑 같고 너무 통제된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더 하기 싫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데 운동, 영양, 휴식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운동이랑 휴식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하고 잘 쉬고 이렇게 하는데 식단 한다고 하면 막 닭가슴살부터 떠오르고 뭔가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운동은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운동을 하다 보면은 더더욱이나 느끼게 되고 휴식도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은 좀 잠도 못 자고 바빠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영양은 내가 먹을지 말지는 100% 내가 정하는 거고 그리고 또 수치화할 수 있어서 가장 쉽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영양이 왜 중요하냐면 영양은 몸을 만드는 재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려고 했으면 음식을 먹어서 재료를 줘야 몸을 뭐 만들든지 말든지 할 텐데 재료도 없이 자꾸 만들려고만 하니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죠. 아예 그냥 근육을 만들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도 있어요. 아우, 사회생활 하면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고 시간 지켜서 먹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세상에 닭가슴살 말고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닭가슴살만 먹으라고 한 거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빡센 식단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좀 식단을 해야 된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닭가슴살에 샐러드 이렇게 먹으면서 힘들게 해야 된다는 뭔가 이런 좀 강박이 생기는데 저는 그 생각이 실패를 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선수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대신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단백질량. 이거 보시면 프로틴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3달 지난 후의 모습이거든요. 확실히 몸이 커진 게 느껴지고 주변에서도 막 다 커졌다 이러고, 확실한 거는 전에 입던 옷이 끼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단백질 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단백질은 그냥 쉽게 자기 몸무게 곱하기 2g으로 먹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75kg니까 150g 정도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은근히 좀 귀찮단 말이에요. 하루에 단백질 150g 정도 채우려면 닭가슴살 600g 정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매일 그만큼씩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 평균 하루에 75g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70kg 남자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최소 40g 정도는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닭가슴살 200g 정도를 매일 추가로 먹으면 돼요. 근데 닭가슴살 200g도 맨날 먹어야 된다 그러면 벌써 그냥 질리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먹으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거거든요. 프로틴은 준비할 것도 없고 편하게 닭가슴살 1개 정도 단백질을 먹을 수 있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프로틴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프로틴이 좋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성향도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먹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저는 제일 많이 먹는 마이프로틴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건 저한테 잘 안 맞더라고요. 이거 먹으니까 속도 불편하고 울렁거리고 머리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사놓고 그냥 쟁여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제품들을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최대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 두 번째는 소화가 편한 제품, 세 번째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본 결과 저는 이 옵티멈 플래티넘 하이드로웨이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일단 프로틴을 맛있게 만들려면 감미료나 향료 이런 것들 첨가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첨가물이 아예 없는 제품보다 첨가물에 좀 의존을 덜 해도 되는 그런 제품을 찾는 게 좀 현실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유당이나 지방 이런 걸 거의 다 제거를 하고 단백질이 미리 분해한 형태가 유리하거든요. 유당이나 지방 같은 게 많으면 비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잘 안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다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먹고 나서 속이 좀 더부룩한 게 싫어가지고 소화가 잘 된 거를 찾았는데, 얘는 이미 가수분해를 해서 거의 소화 부담이 없게 단백질 아미노산 단위로 이미 다 잘라놓은 형태여서 일반적인 프로틴보다 소화 부담도 되게 적고 속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딴 거 먹으면 막 배 아프고 울렁거리고 이랬는데 이거 먹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프로틴에는 20에서 25g 그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30g이나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도 9g이나 들어있어서 다른 거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맛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저는 초코에몬 같이 이게 끈적끈적거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당을 거의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우유를 먹고 배 아프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약간 가격이 비쌀 수 있는데 저는 여드름이 난다거나 속이 안 좋거나 이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좀 차라리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냥 안전한 거를 먹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 끝나고 빠르게 흡수될 수 있게 프로틴 마시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옵티멈 플래티넘 하이드로웨이를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멋진 몸을 만든다는 게 운동도 해야 되고 단백질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변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끊을 수 없는 뭔가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랑 같이 시너지를 내려면 또 하나 지키면 좋은 게 총 칼로리거든요. 그건 다른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지금도 운동은 계속 하고 있는데 먹는 쪽에서 아마 막히셨을 거예요.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이 영상에서 제가 세운 기준으로 고른 프로틴은 고정 댓글에 정보 남겨둘게요. 지금 이 단계라면 고정 댓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